그림책 문학관 연령대별 이상형 여자편 10대 여자 이상형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에 만능인 선배 오빠 20대 여자 이상형 명문대생 오빠 30대 여자 이상형 돈 있고 차 있는 남자 40대 여자 이상형 장동건, 송중기, 현빈, 조인성 등 TV에 나오는 훈남들 50대 여자 이상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자기 아들 남자편 10대 남자 예쁜 여자 20대 남자 예쁜 여자 30대 남자 예쁜 여자 40대 남자 예쁜 여자 50대 남자 예쁜 여자.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미 이명희입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연령대별 이상형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우리 그냥 사석에서 보면 그 남자들을 이 단순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남자들 하나같이 여자 얘기하면 예쁘다라는 걸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참 재밌네요. 정말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남자들이 참 단순합니다. 기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쁘면 된다. 근데 만약에 60대에게 물어봤다면은 같은 대답이었을까요? 내용은 같죠. 네. 단지 단어만 다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운 여자. 아, 고운 여자. 아, 곱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아니 무슨 얘기야. 남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남자나 여자나 외모 무척이나 중요하죠. 특히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제일 가장 강력한 게 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살펴보았지만 외모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이 외모가 우리 순간적으로 볼 때 다른 거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알아보기가.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첫인상을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만나면 외모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외모 때문에 저 사람 좀 무서워 또는 가까이 가기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면 외모와는 상관없이 점점 빠져드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왜 우리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보고 예쁘거나 아니면 뭐 좀 괜찮은 그런 것 말고 점점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아주 호감형이었죠. 네.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선생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최성수의 남남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잔뜩 기다려보는데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음이 안 돼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완전히 깬 거 있죠. 그런 이미지가. 그죠. 네. 혹시 소장님께서는 참 잘생겨서 호감형이었는데 어떻게 깼다 하는 적 없으셨어요? 잘생겨서 깼다 뭐 이런 호감이었다가 깼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괜찮게 생겨서 저 사람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단체에서 만났는데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점 외모와는 상관없이 점점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의 이 이야기만 하면 그 왜 토를 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걸고 넘어지는데 말을 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보기와는 다르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소위 만찢남, 만찢녀라고 하죠. 만화 주인공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데도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주로 마음 씀씀이가 예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같은 말을 해도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소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가 계속 오프닝부터 시작을 해서 예쁘다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쁘다라는 말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예쁘다는 말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시가 한 편 생각나는데요. 그 진행자님도 예전에 아마 그 시를 좋아하니까 아실 거예요. 휘트머니 쓴 그 풀잎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풀잎 또는 풀잎이 맞나? 하여튼 그 풀잎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서 휘파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가 이 예쁘다는 단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렇구나. 정말 저도 이 예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느낌? 그리고 우리가 예쁘다라는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쁘다는 말은 정말 예뻐요라고 반복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들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예쁘다는 말을 잘 들을 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죠. 네. 저는
예쁘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 못해서 더욱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당연하겠죠. 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아마 그 집에서 딸 부잣집에서 제가 넷째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예쁜 구석이 없었나 봐요. 안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네. 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을 들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다가 크면서 제가 약간 스머스마 기질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더욱 예쁘다 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컸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옛말에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유명한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셋째 딸 같은 경우는 뭐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래서 그만큼 예쁘다 뭐 이런 뜻으로 통용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생긴 것은 그 옛날 그 시절에 셋째 딸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천덕꾸러기였겠으며 그렇잖아요. 위로하기 위한 말이라는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일리는 있다. 사실 저희 집에서 딸 셋 중에 작은 언니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집을 봐도 딸이 셋인 경우에는 둘째가 예쁜 경우가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그럼 소장님 댁 같은 경우는 딸이 넷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넷 중에 몇째가 인물이 좋습니까? 아,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둘째 언니가 가장 예뻤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잘하고 야무지고 그쵸? 그랬는데 예. 근데 어쨌거나 그 딸이 5명인데 제가 넷째 딸인데요. 그 딸 5명 중에 제가 제일 못났어요. 왜 그런 일이 그죠? 부모님께 여쭤봐야 하나? 그죠?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유전자 몰빵. 그죠? 네. 아, 저는 유전자 몰빵으로 안 예쁜 쪽으로 몰빵을 네. 하셨네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우리 소장님도 다 또 그 아름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아,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진행자님 예쁘세요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처럼 엎드려 절받기 이런 경우에나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부터는 얘 참 예뻐요 예뻐요 얘기를 많이 하지 정작 어른이 되고서는 들어보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쁘다는 기준은 뭘까요? 저도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예쁘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예쁘다라는 말의 기준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면 일단 외모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 하면서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어쩐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참 말을 예쁘게 한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분 좋게 하는 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업시키거나 또는 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게 사람들이 좀 예쁜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 예뻐 보여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 언니가 있는데 그냥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만화 캐릭터처럼 놀라면 눈이 동그래지고 웃을 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웃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저런 표정도 있었어? 사람이 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새롭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항상 저는 예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친해지면 예뻐 보이고요. 또 익숙해지면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저희 대리님이 소개팅을 한번 시켜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언제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이 뭘 여쭤봤을까요? 대리님 혹시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죠. 아, 정답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뭘까요? 예쁘냐? 정답.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은 예쁘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져요. 그게 뭘까요? 남들도 예쁘다고 해?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다. 네. 선생님이 워낙 상대방을 칭찬을 많이 하니까 또 이건 선생님의 기준을 못 믿겠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가 궁금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제 눈에는 여전히 다 예뻐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 눈에는 우리 소장님도 무척 예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늘 저는 그 진행자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방송을 해서 이빨림이 아니라 정말 예뻐요. 그 아이들을 그 책 읽기 할 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아, 참 예쁜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그림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기대한 적도 없었죠. 그대가 햇살 한가득 담은 고운 미소를 내게 보여줄 때면 그저 멍하니 별을 세곤 했죠. 사르르 녹아내려요. 사르르 그댈 녹이죠. 내 맘은 작고 귀여운 Little Miss Sunshine. 네 얼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두비루루 두비루루 yeah 두비루루 yeah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설레는 기분 감출 수 없이 가벼운 걸음 저기 멀리 보이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어주죠. 사르르 녹아내려요. 사르르 그대 녹이죠. 내 맘은 작고 귀여운 Little Miss Sunshine. 네 얼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두비루루 두비루루 yeah 두비루루 yeah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소장님 오늘 그림책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림책을 소개하면 참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오늘은 김종은 작가, 아마 제가 김종은 작가 하면 요즘 너무 따끈따끈한 작가라서 이분의 책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집 근처에 도서관을 가잖아요. 네. 그게 하면 제법 일찍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대출을 늘 이미 두 사람이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늘 대출을 못했거든요. 바로 그 김종은 작가의 거기다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그 신작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인데요. 이미 이 작가가 50만이 넘는 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도 제가 결국 1월 달에 이렇게 처음 나왔었는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질 급한 제가 샀습니다. 네. 그 김종은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보이는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제가 그 50만 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김종원 작가는 다양한 연령층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문교육 전문가, 또 철학, 문학, 자기개발, 자녀교육 등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로서 수십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작가님이 쓰신 그림책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책 제목이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죠. 그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제목이 그냥 예쁜 말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라고도 하지만 나에게 들려주는 그 예쁜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놔서 좀 울림이 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고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 제목이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다 보니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 읽는 내용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아 진짜 예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서 힐링도 되고 또 자기 치유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일상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종종 내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 나에게 주는 말이라 처음에 사실 책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기대를 하고 얼른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책하고는 좀 다르고 좀 살짝 실망? 실망? 어떤 네. 부분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책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내 삶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돌아보니까 우리는 심지어 교육을 하는 입장인데도 나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대방의 교육을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그 속에 정작 나는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남들에게는 배려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존중해라,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진짜 주제가 나구나. 예. 그래서 핵심을 나로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남을 챙길 수도 있고 그렇죠. 배려하는 마음 또 양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나로부터 비로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네. 그 우리 진행자님이 이제 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챙기다 보면 아까 또 진행자님이 하신 말씀이 그 김종원 작가의 그 이 50만 독자 중에 한 분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철학, 인문학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분의 철학이 녹아 있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챙겨라. 심지어는 그 정치인까지도 네. 나를 먼저 챙기고 난 뒤에 치국 평천화를 하라 그런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신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책이지 않았나. 그렇죠. 네. 우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또 그걸 이제 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수신이란 말이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책이 비단 어린이들만의 책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철학이 정말 많이 녹아 있고, 그러니까 수신하면 우리 선조들은 특히 이제 조선시대 승리학자들은 자기를 닦고 난 뒤에 수는 이제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려 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수는 나를 위한 거고, 이제 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수신하지 못하면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습니까? 그죠? 그 수신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그림책이 아닐까. 네. 한 꼭지 한 꼭지가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많이 녹아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실망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는 처음이니까 글만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을 느껴지고 나를 바로 세우는 수신이 일어나지 네,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곁에 두시고 읽고 또 읽고 하시면서 또 내가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다. 뭔가 나에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또는 나를 한번 돌아볼 때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으면서 다시 또 생각하고 하면서 한다면은 아마 희대의 명작이 되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여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책 서문에 있는 작가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럿이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도 유독 예쁘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 모르는 아이라도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가요. 그런 친구 주변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자기 방식대로 도전하면서 꿈을 이루는 근사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순간을 만나요. 여러 친구들과 어른들을 만나며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요. 공부, 독서, 글쓰기를 하며 지식도 쌓아요. 바른 태도로 세상을 관찰하며 삶을 대하는 시선도 배우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말을 하며 자기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은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마다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말을 골라 담았어요. 오늘 바로 나에게 그리고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을 들려주세요. 예쁜 말을 하면 오늘이 더 예쁜 하루를 맞이할 거예요. 작가의 말만 읽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또 몽글몽글해집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은 꿈을 떠올릴 때 내 눈은 실패는 소중한 보물, 날아서 소중한 거야. 꽃처럼 말해요 등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순간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예쁜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여기에 있는 4개의 이 그림으로 이루어진 24꼭지의 책들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마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요라는 부분이 특히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씨앗을 신고 계십니까? 요즘 심고 싶은 씨앗이 네. 아이들을 좀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 한 일이 아이들하고 같이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더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네.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쁜 그 씨앗을 심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혹시 우리 진행자님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는 이제 마음의 씨앗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은 어떤 씨앗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했고 또 그 씨앗을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씨앗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의 씨앗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너 잘할 수 있어. 좀 자신감을 넘어서 저는 자존감의 씨앗을 좀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중요하죠. 정말 네. 진행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특히 뭐 어린 왕자에서도 저도 그 부분- 생각했어요.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내새기면서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우리 진행자님이 정말 넌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실패는 괜찮아. 어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든지 자기의 어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이제 자신감도 다 키워주고 난 뒤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좀 키워주고 아,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건네지만 잔소리일 수도 있고 훈계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예쁜 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준다면 싹이 자라고 꽃을 피워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또 예쁜 말을 통해서 또 민들레 씨앗이 퍼지듯이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어른이 다 되어서 이제 정말 나이가 엄청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제 주변에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꽃 피울 나이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 아이 무슨 지금 이제 꽃이 질 나이지. 그런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런 말을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그 숨어있던 여전히 제가 자존감, 자신감 하나는 넘친다고 얘기를 듣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내가 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뭔가 난 뭐든지 그러면 저 사람이 보는 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더 그렇겠죠. 그런 말 듣고 나면 나 뭐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정말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음의 씨앗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서 아까 앞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또 마음의 씨앗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리 진행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누군가 버린 행운이 좋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말해보아요. 누가 버린 행운을 줍는 거야. 너무나 예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과자를 먹거나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은 꼭 쓰레기는 그 자리에 있어요. 치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야 그 좀 치울래?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약속이나 한 듯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두고 간 거야? 라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돼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도 그냥 내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우면은 서로의 어떤 감정 소모도 필요가 없고 일이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꼭 아이들은 제가 안 했고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쓰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버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마무리는 항상 그렇게 되죠. 귀신이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귀신이 왔다 갔나 보네 하고 제가 치워요. 그런데 제가 피곤하거나 몸이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이제 따로는 말이 있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냐를 시작을 해서 왜 너희는 그냥 주우면 될 텐데부터 해서 이제 과거의 일을 소환하면서 폭풍 잔소리로 이제 결국은 또 제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는 문을 쾅 닫게 되고 저는 계속 기분이 나쁜 상태고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드나들면서 폭풍 잔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시궁창으로 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님이
여기 누군가 버린 행운을 주어요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24꼭지의 그 제목이 다 막 이렇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유독히 또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갔었거든요. 그 간 이유가 아마 그 2006년인가요? 그때 나온 그 심리학자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지은철 교수가 쓴 네. 프레임이라는 책 네. 기억하시죠? 아, 네. 저도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나오는 한 꼭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였죠. 한 이제 연세 드신 노인인데 환경미화원이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 하면 책 속에 나오는 그분이 생각하기에 환경미화원은 정말 이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고 뭐 이런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은 일의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 3D 하면 네.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분은 늘 웃으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하루는 오랫동안 그 이제 지켜보면서 있다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저는 이제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렇게 쓰레기 누군가 버린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한 귀퉁이를 치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데 그렇죠. 일조를 하고 계신 네. 거네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까 진행자님께서 그 부분이 마음에 쓰레기를 주어요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때 그 부분이 생각이 났었는데 네. 또 그 부분이 확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 그 책자하고 떠올렸을 때 아 나도 그 부분 한 부분 생각했는데 우리 진행자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에서 겹쳐졌구나.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문득 뿌듯해지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정말 행운으로 생각한다면 기뻐하면서 죽겠죠. 어머나, 누가 이 행운을 떨어뜨렸을까? 얼른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닥도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도 한결 깨끗하고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 작가는 소중한 물건을 가장 좋은 자리에 찾아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밖에도 그 쓰레기를 또는 바닥에 떨어진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를 행운으로 여긴다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행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생태공원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쓰레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 쓰레기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주웠어요. 하나를 주웠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주웠어요. 하나를 주우면서 이거 다 주우면 그거 어디 갖다 버리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동화책을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했으면 다 주었겠죠. 다 주었겠죠. 더 없나 찾아봤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가 그때 그걸 생각했다면 청소가 즐거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저도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 부분 좋았는데 네. 그 쓰레기를 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리 자기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지?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 그 이성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먹고 버린 과자 봉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주울 때 아이들은 과자를 먹을 때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런 행복해한 것을 생각한다면 잔소리 안 하고 주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정말 이렇게 꽃밭에 즐겁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행운을 보면서 단지 하나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래 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운을 줍는 거야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감정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떠올렸었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그냥 억지로 누른 거하고 직접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쓰레기를 줍는 마음하고 분명히 달랐을 텐데 그죠? 그렇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방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은 가방에 다 넣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워오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더럽다는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더러운 쓰레기를 네가 주워오는 거야? 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지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걸 주우면 우리 집도 아파질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성합니다. 아, 저도 급 반성합니다. 네. 네. 그 예쁜 아이의 마음을 그죠? 그렇죠. 제가 어. 정말 그 예쁜 마음을 제가 짓밟은 듯한 느낌이 지금 제가 확 드는데 그때 그래 너 덕분에 지구가 훨씬 더 예뻐지고 깨끗해졌어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소장님도 조금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너 이성이 앞섰던 것 같아요. 했는데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읽는 거에서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비로소 독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서 어머 저기 행운이 떨어져 있네 하고 기꺼이 줍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생각난 건데 우리 진행자님 둘째 예쁜 그 마음을 가진 딸한테 오늘 가서 오늘이라도 얘기를 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걸 하면 너무 앞서갔나?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약간 야단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일이 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인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때 네 마음이 너무 예뻤었어. 엄마 그때 그 마음을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그 예쁜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기다리는 순진한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또 그렇게 서 있었네 달아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림책 김종원 작가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갑자기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맞아요. 되는 게 네. 하나도 없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바로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머피의 법칙 하면 그 유래를 보면 1949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미국의 항공 그 엔지니어였던 분이 자기가 이제 항공 엔지니어니까 비행기나 이런 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을 했었나 봐요. 그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뱉었는데 네. 그 사람이 에드워드 머피였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서 머피의 법칙이 나왔는데 진짜 사소한 그 선택도 왜 나쁜 결과로 계속 이어지면 또 좋은 일을 자꾸 불러오면 우리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머피의 법칙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되는 일이 없다는 게 물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처음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그렇죠. 안 좋아진 상태 또는 네. 뭔가 제대로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제대로 될까요? 그죠. 안 되죠. 제가 이제 일례로 든다면 저 가까이 이제 제 경험인데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차키가. 그래서 차키를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흘렸겠죠. 네. 차키를 찾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똑같은 길을 건너오는데 그날따라 신호는 왜 그렇게 나를 맞아요. 외면하잖아요. 분명히 신호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앞에 딱 신호가 막힌다든지 그게 계속 이어져요. 진짜 강의장에 도착할 그 조마조마한 그 순간까지 이어질 때 오늘 정말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머피의 법칙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데 방금 진행자님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제가 미리 그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차키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 찾아서 헤매는 게 없을 거고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여유롭게 가면서 오늘은 신호빨 죽여주네 뭐 이런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쵸.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그죠. 그죠. 되는 게 하나 정도 없을 수는 있어요. 하나 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하나도 없는 날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차를 쭉 보면서 저는 꽃처럼 말해요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꽃처럼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꽃을 떠올리면 상대방 꽃은 아무리 기분 나쁠 때라도 꽃을 보면 일단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기가 좋으면 더 정말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래서 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향기롭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그 꽃으로 해서 나의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거. 네. 네, 그런 게 꽃처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꽃 선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그렇죠.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꽃처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대화 또는 누군가의 위로 이런 것들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꽃처럼 말한다는 건 방금 진행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뭐 그런 건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거고 정말 선물 같은 걸 받는 거니까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선물하면 누구나 다 기분 또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말을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선물 같은 꽃의 말로 꽃처럼 말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왜 아이들 혼내고 난 뒤에 저는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아, 매일매일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예전에 내가 자랄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다음에는 좀 우아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게 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자제를 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 봉사를 하게 되면서 네. 생각을 이렇게 한 박자 늦추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오르면 예전에는 바로 야 이렇게 이제 감정이 나갔다면 이제 그걸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오르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카운트하는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하면 좀 예쁜 말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금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선물 얘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죠? 그러면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는 나도 기분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 말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을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예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선물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은 물론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크기와 상관없이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쁜 말이라는 것은 뭐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린 책을 통해서 그 치유, 우리 그림책 문학관이 의미가 치유하고 뭐 힐링하는 의미라고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쁜 말은 사람을 살게 하는 아까 듣고 싶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살게 하는 어떤 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 하신 책 김종원 작가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었고요. 그럼 그림책에 있는 맺은말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나에게 선물하는 하루. 책을 다 읽으니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예뻐 보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족, 친구, 화단에 핀 꽃까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예쁜 말을 들려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예쁜 말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꾸만 마음도 예뻐지고 행복해져서 굳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기에도 예쁜 말을 자주 하면서 살면 주변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요. 욕심 가득해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작게 느껴지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두 손을 활짝 펴면 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손에 담아왔는지 알게 돼요. 예쁜 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누려고 하면 점점 커져요. 모두가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각자의 하루는 결코 같지 않아요. 늘 좋은 생각을 하면 입에서 예쁜 말만 나오고 얼굴에서도 사랑스러운 빛이 나와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생각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예쁜 그림책 덕분에 오늘은 평소보다 스튜디오에 따뜻한 온기와 향긋한 향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꽃처럼 예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꽃향기로 가득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안치원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영미, 제작 김해 FM 진해 다락방송국 진행의 김영희 장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김해 FM